안녕하세요. 율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AI를 사용해서 개발도 하고 또 AI를 이용해서 상담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은 AI가 정말 지능이 아닌가 또는 사람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AI는 그것이 좀 불가능할 것 같다. 또 AI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AI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요. 일단 수학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수학을 하게 되면 어떠한 장점을 갖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수학을 공부하게 될까요? 저희가 수학을 공부하게 되면 어떤 장점을 갖고 있고 또 수학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수학은 우리가 가본 적이 없는 것을 갈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는 미래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줘요. 수학을 하게 되면은 일정한 우리 일상에서 규칙들을 이렇게 수식화하게 되거든요. 지금 공이 움직이고 있는데 공이 움직이고 있는 걸 가만히 보다 보면은 제가 움직이고 있는 어떠한 그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수식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 수식만 이제 만들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저 공이 내일 어디쯤에 있을지를 알게 돼요. 또는 과거에 어디 있었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들이 수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또 다른 미래를 직감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확률 통계예요. 일단 저희는 수식을 알 수 있다면 그럼 미래도 알 수 있고 과거도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가본 적도 없지만 예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이 움직인다고 했을 때 저 공의 움직임이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저 공이 지금쯤 저는 어디 있는지 대충 예감할 수 있어요. 아니 정확하게 그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공의 움직임은 이 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 공은 이런 선을 따라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쯤이면은 어디에 있을 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은 어떤 규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럼 다음 위치는 어디가 될지 혹시 아실까요? 처음엔 이렇게 한 칸 갔다가 다음엔 두 칸, 다음엔 세 칸, 네 칸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음에는 다섯 칸을 갈 것 같아요. 이걸 가만히 보면은 개차 수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요. 개차 수열의 일반항을 통해서 저희가 이 공이 다음에 어떤 위치를 더 갈 것인지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학이에요. 수학을 이용하게 되면은 저희가 규칙을 발견하게 되고 규칙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 녀석의 수식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는 미래도 볼 수 있고 우리는 태양을 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태양의 온도가 몇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규칙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달까지 길이를 재본 적이 없어요. 그만한 길이를 갖고 있는 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과의 거리를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규칙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고 수식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복잡한 수식들이 많아요. 우리가 우주에서 공전하고 있는 많은 별들이 있는데 다 이런 것들도 다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케플러 함수를 통해서 이 움직임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수학의 힘이에요. 우리는 방정식을 잘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어떠한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조금 우울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만약에 규칙이 있는 거라면 그러면 나는 내일 무엇을 할 것인가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가만히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규칙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도 그 중에 하나 아닐까? 그러면은 미래는 결정되어 있는 거고 앞으로 몇 년에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린다면 그것도 미리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고 미래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모든 것들이 다 규칙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 수식으로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들은 예측을 못하는 건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게 바로 확률과 통계예요. 이 확률 통계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이쪽은 수식이 있지만 이쪽은 수식은 없어요. 수식은 없고 데이터를 가지고 패턴을 만들어내고 그 패턴을 통해서 저희가 답을 알아내는 거예요. 좀 이따 그 방법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데이터 가지고 알아낸 그러한 경향성을 가지고 조금 뻥튀기를 해서 저희가 추론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의 평균 키를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다 알 수가 없죠. 그러면은 그런 표본을 뽑아가지고 약 1000명 정도를 뽑았다고 할게요. 그렇게 해서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평균 키가 얼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제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측정을 하죠? 측정할 수가 없죠.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약간의 확률을 입혀가지고 거기다가 약간 뻥튀기를 좀 해서 모집단을 이제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추론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경향성을 우리가 확률 통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그 값을 만들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AI는 이쪽을 보는 게 아니라 이쪽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AI를 이용하면서 얘가 왜 답을 이렇게 말하지? 어떨 때는 똑똑한데 어떨 때는 이렇게 바보 같지? 그러니까 항상 2%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2%가 부족한 느낌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 학자들 또는 AI 개발자들은 그걸 약간의 꼼수같이 계속 채워놓고 있습니다. 때로는 요걸 좀 가져오기도 하고 때로는 메모리에 저장하는 방법을 쓰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근데 약간 녹록치가 않겠죠. 데이터를 가지고 답을 맞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수식을 가지고 답을 맞추게 되는 기존의 방식으로 잠깐 얘기를 해보면 저희가 동전 하나가 있습니다. 두 개 말고요. 하나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거기서 동전 하나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수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동전 앞뒷면에서 하나가 나올 확률? 그럼 2분의 1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인데 우리가 수식을 모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수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2분의 1을 저희가 알아낼 수 있을까? 이제 그게 바로 데이터를 가지고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를 가지고 알아낸다는 말이 뭐지? 여러분들이 약간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무식한 방법을 씁니다. 그냥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던져 볼게요. 제가 처음에 던졌더니 앞면이 나왔네요. 그럼 한 번 던졌더니 앞면이 바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건 일단 값은 뭐냐면 100%입니다. 근데 한 번 더 던져야겠죠? 한 번 더 던지면은 뒷면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두 번 던져가지고 앞면은 한 번 나왔고 뒷면 한 번 나왔으니까 앞면이 나올 확률은 일단 50%가 됐네요. 그럼 한 번 더 던질까요? 더 던지면은 앞면이 나왔네. 그럼 세 번 던져가지고 앞면이 두 개 나왔으니까 3분의 2의 확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것도 좀 그래요. 숫자를 표현할 때 무관수를 표현해야 되는데 66.66666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산할 때는 그렇게 못해요. 왜냐면 무한수를 담는 그런 그릇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는 이걸 절삭을 해가지고 좀 잘라버릴 수가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한번 더 던져볼까요? 그럼 앞면 나왔네요. 그럼 4번 던져가지고 3번 나왔으니까 좀 높아졌네요. 75%가 될 것 같아요. 그럼 한 번 더 던져볼게요. 뒷면, 또 뒷면, 또 뒷면.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던지는 거예요. 계속 던져요. 계속 던지면은 이렇게 해서 100번 던지고 1000번 던지고 1억 번 던진다고 합시다. 더 많이 던지면 많이 던질수록 더 근접하게 돼요. 뭐에 근접하게 되냐면은 이거에 근접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이 던지면 전기분포를 따르게 돼요. 이 중에서 저희가 가장 높은 값 바로 이 가운데 값 이게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률 통계에서 그런 게 있어요. 특이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데이터를 계속 던지다 보면은 저기 전기분포가 답을 찾아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AI가 데이터 학습을 한다고 할 때 계속 엉뚱한 말만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똑똑해지네. 바로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AI가 정확하게 답을 말해줄 수도 있긴 하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이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공을 맞추는 그런 방식을 좀 한다고 할게요. 야구공이 보이는데요. 이 야구공 가지고 저기 관역을 맞춰야 돼요. 이 세상에는 생각보다 변수가 좀 많죠. 다양한 요소들이 공을 던지는데 영향을 줘요. 근데 정말 영향을 주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각도만 있으면 돼요. 그럼 직선거리를 쭉 가가지고 딱 맞추겠죠. 각도만 맞으면 되는 건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아무래도 뭐 중력이라는 게 있고 마찰력이 있고 뭐 기타 등등 있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위로 좀 던져야 돼요. 그러면 이 공을 던지는데 영향을 주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것들이 영향을 줄까요? 아무래도 뭐 속도라는 게 있고 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뭐 중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던질 때 그 속성 중에서 그 데이터 중에서 하나라도 잘못 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내가 만약에 그냥 경향선만 보고 싶다. 그냥 경향선만. 어떻게 이제 값이 들어갈 때 어떻게 던져지는지 그냥 보고 싶다. 그럴 때는 그냥 보면 되는데 만약에 이걸 맞추는 값으로만 내가 알고 싶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도 맞추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지도학습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AI는 그런 지도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얘가 잘못 나갔는데 위로 갔잖아요. 그럼 내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것들이 영향을 주는지 좀 보도록 하면 속도가 좀 빨랐나? 아니면 각도가 높았나? 뭐 기타 등등을 따져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데이터예요. 어떤 데이터? 공을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영향을 주는 데이터. 이거를 조금 어렵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확률 통계에서는 얘를 별량 또는 변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런 녀석이 갖는 값들이 있는데 그걸 벡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데이터화 하는데